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승의 이슈 체크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슈 체크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 배승희 변호사 채널에서 따따부따 마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상생 마켓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따따부따 마켓까지 열게 되었는데요. 아직 좀 미흡하지만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는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저에 있는 내부시설, 여기서 문다혜 씨가 살았던 흔적,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을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청와대 관저 언제 개방하느냐 궁금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개방을 했습니다. 대통령 이런 곳에서 잤구나,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구나. 청와대 개방의 속도가 붙으면서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던 관저까지 공개가 되면서요. 대통령 가족의 공간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영부인의 집무실도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김정숙과 문재인이 여기서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제는 문화재청에서요. 청와대 본관과 관저 내부 공개를 취재진들한테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문화재청 관계자들도요. 청와대 내부 시설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게 청와대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화재청 직원들이 가서 여기 뭐가 있나,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 뭐가 다른가 하고 살펴봤는데 문화재청 이 관계자들도 야, 이런 곳이 있었어? 할 정도로 은밀한 곳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된 곳들이 많은데요.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청와대 관저 평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면도도 사실은 이 문화재청에서 알려준 걸 토대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공개를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숨은 공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현관을 통해 먼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실과 서재가 있습니다. 이 거실과 서재를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서실, 그러니까 고시원 방 같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화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청와대 관저는요, 직원들이 이동하는 곳과 청와대 가족,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이 있는 곳이 분리가 돼서 어떤 곳은 아예 직원들이 가지도 못하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공개가 된 것이죠. 이 평면도로 좀 살펴보면 현관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 봅니다. 그럼 거실과 서재가 있고 그 밑에 침실이 있는데요. 침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공간입니다. 이 침실이 얼마나 넓고 그리고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98년부터 20년간 청와대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전상현 씨는 요 침실을 보면서 딱 들어가자마자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님 침실이 80평이나 되는데 침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80평이면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2평. 요즘에 뭐 25평 아닌가요? 이 32평의 아파트를 3개 합친 것에 가까운 그런 면적이라고 하는데 침실 하나 80평. 이 80평에 대통령 부부 두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부부간 대화도 소리가 하도 울려서 침실에서는 뭐 제대로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침실도 굉장히 큰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부부가 들어가서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좀 적적하고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청와대에 나온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과 김정숙이 또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런 울린 공간에서 노래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이 침실이 공개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서재도 있고 거실도 있고 영부인 공간 이렇게 또 이 평면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침실 옆에 있는 공간인 옷방 이 옷방이 화제가 됐죠.
옷방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것 같은, 저기에 어울리지 않는 저런 옷장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게 한 개가 아니고 5개짜리가 2개나, 그래서 10칸의 옷장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 옷장은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이 옷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전까지는 없었다는 것인데, 문통이 사실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에 그 도배도 다시 하고 좀 수리한 곳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수리 중에 일부가 바로 저 옷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옷이 그렇게 많았길래 김정숙의 옷 여기다 집어 넣었던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의 옷도 저기에 들어가 있었던 걸까요? 어쨌거나 이 김정숙의 옷값 논란, 비서실에서 현금 봉투를 가져가서 구매했던 거 아니냐, 청와대 특활비로 구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저 옷장은 어쨌거나 다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옷장을 지나서 또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재청 직원들도 좀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우나실입니다. 이 욕실 옆에 이렇게 건식 사우나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말 피곤하면 연가 내고 휴가 내고 욕조에 물 담갔다가 또 옆에 사우나도 갔다가 이러고 쉬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작은 규모의 사우나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에 저게 뭐 91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때 권위주의적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뭐 있을 건 다 있고 갖출 건 다 갖추고 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저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두 사람 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좋은 시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데려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유혹이 생길 거는 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우나를 지나서 보면요, 나와가지고 보면 이렇게 무슨 목욕탕 같이 작은 이 옷방 같은 이렇게 파우더 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옆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했던 문화재청 직원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또 언론에 공개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미용실 같은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미용실 샵을 다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발소 같은 것을 이제 청와대 안에 들여놓고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이 머리를 다듬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소도 공개가 됐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들 뭐 좀 소박하지 않았나 싶은데 문재인과 김정숙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괜시리 기분이 나빠지네요. 그리고 이제 거실도 공개가 됐는데 저렇게 큰 거실에서 과연 두 사람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기에 손주들과 같이 뛰어놀고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공개가 됐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곳 바로 여기 식당입니다. 왜 가장 문제가 됐을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대형 식탁이 들어갈 정도로 식당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통령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기사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선택은 삼성이 아닌 LG냐 해가지고 이 대통령실에서 사용했던 가전기구들 과연 어떤 걸 사용했을까? 이 보시는 TV라든지 아니면 옆에 이렇게 있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메이크업실에 있는 작은 냉장고, 이 2개는 어떤 것일까? 이게 궁금하니까 좀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LG와 삼성 제품이었다고 하네요. 거실의 TV와 스피커, 컴퓨터를 비롯해 메이크업실의 컴퓨터와 에어컨, 실내 곳곳에 설치된 냉장고와 접견실 와인 냉장고, 이 와인 냉장고까지 거의 LG였는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가족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TV와 공기청정기 이런 건 또 삼성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있던 TV는 2020년, 거실에 있던 TV는 2018년, 가족방으로 추정되는 공기청정기 2020년에 만들어진 제품들인데 2020년이 언젠가 하고 살펴보면 바로 문다혜 씨가 들어갔던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가지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주들이 있으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삼성을 그렇게 닥달해 놓고 삼성을 많이 샀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청와대 공개는 굉장한 신의 한 수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이 참모들도 모두 그런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를 공개하겠다. 사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놀랐을 겁니다. 들어왔다가 가야지만이 여기에서 내가 살았던 것이 마치 그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고용 승계도 이어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임기 첫날부터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효과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압승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그 공개된 일부 그 관저 내부를 보니까요,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관저가 대통령 부부, 대통령 가족, 그리고 또 직원들도, 필수 직원들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 현관으로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진 이 공간은 대통령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나와서 바깥으로 이어진 오른쪽 현관에서 쭉 가서 오른쪽으로 이어진 접견실, 대회의실, 주방 이런 데는 직원들이 갈 수는 있는데 무려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함께 참모들도 회의도 하고 꽤 자유롭게 들어다녔는데 이후에는 들어다니지 않았고, 특히 문재인, 김정숙 시대에는 더 그랬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가족의 접근 금지, 저곳에 있으면 방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각 방마다 화장실이 다 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실은 80평, 나머지 공간 방 3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로 치면은 30평대 아파트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손주, 딸, 아들, 가족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요, 관저에 있는 직원들 몰래 누군가를 데려와서 숙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부인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부인의 공간보다는 뭐 딸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가족방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아니라 그 딸과 아들의 그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저기는 가족 이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방 3개, 각 방에 화장실까지 다 있었던 저곳에 문다혜 씨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식당이라고 해서 공개된 곳인데요. 평범할 것 같은 이 식당에 뭐가 문다혜 씨가 살았던 증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 일반 성인 의자에 앉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곳은요, 식탁 옆에 항상 아이를 위한 작은 의자가 있는데요. 이 식당에도 그런 작은 의자가 있더군요. 바로 이 보이시는 이 왼쪽에 보이는 저 작은 의자입니다. 저 작은 의자에 성인이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저기 앉을 수 있을까요? 김정숙이 저기 앉을 수 있을까요? 저 자리는 오로지 아이를 위한 그런 의자라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왜 있는가? 저 의자가 여러 개였다면 누군가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앉힐 수 있는 의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 아이 의자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앉았을 것인가? 그 아이를 위한 의자를 구매했던 건 아닌가? 그런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문다혜 씨의 자녀, 손주, 그러니까 김정숙의 손주가 저기에 앉아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아기 의자만 보더라도 얼마나 저곳에서 문다혜 씨와 그 가족이 열심히 그리고 김정숙과 행복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숙 씨가 손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다. 이 보도가 2021년 11월 8일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문다혜 씨 가족이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최초의 보도가 됐을 때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문다혜 씨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가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결국에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언제부터 살았고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딸 관저에 거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친정에 있는 건데 이걸 갖고 지적하느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세웠었죠. 그래서 실제로 1년간 살았는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김정숙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손주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 손주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해보면 같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같이 살았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저 의자가 왜 지금까지도 남아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공기청정기 삼성 거를 샀다고 하는데 그 무렵부터 있었던 건 아닐까? 만약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했다면 그 전에도 공기청정기가 2017년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굳이 2020년에 구매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저 의자는 왜 지금까지도 남아 있던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문다혜 씨가 언제까지 살다가 나갔는지 좀 여러분들 추측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그렇게 청와대 공개되는 걸 반대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청와대 개방이 돼서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따따부따 마켓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슈 체크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보고 계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